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들, AI, 농업, 건강, 그리고 문화까지 네 가지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언뜻 보면 되게 다른 분야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삶이랑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기술부터 우리 몸, 땅, 또 사회까지 다 이어지는 이야기들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 속 핵심 내용들을 좀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각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고 또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좀 깊이 있게 탐색해 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첫 번째로 AI가 일터를 바꾸는 방식, 특히 그 접근성을 높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AI 기반의 그 보조 기술들이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보조 기술이요? 네. 예를 들면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화면 판독기라던가 아니면 구음장애가 있는 동료와 좀 더 편하게 소통하게 돕는 음성인식 기술 같은 거요. 아, 또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자막 시스템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기술 덕분에 예전에는 좀 어려웠던 업무 참여나 협업이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기술이 그런 장벽들을 좀 허물어 주는 거네요. 근데 저숙련 노동자나 언어 장벽이 있는 분들한테도 AI가 도움이 된다는 내용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실시간 번역 기능 같은 경우는 모국어가 다른 동료들하고도 협업을 가능하게 하고요. 아, 번역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글쓰기나 코딩처럼 특정 기술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AI 텍스트 생성기 같은 도구들이 바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오, 즉각적으로요? 되게 중요합니다. 아, 결국 AI가 특정 그룹의 업무 능력이랑 기회 접근성을 실제로 높여준다는 거죠. 기술이 일하는 방식을 정말 혁신하는군요.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아주 오래된 지혜죠. 땅을 건강하게 지키는 농업 방식, 윤작에 대한 자료인데요. 아, 네. 윤작이요. 그게 같은 땅에 매년 다른 종류의 작물을 순서대로 심는 방식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밭이 3개면 첫 해에 당근, 콩, 토마토. 다음 해엔 순서를 바꾸고 이런 식이죠. 네, 맞습니다. 콩, 토마토, 당근. 그 다음엔 토마토, 당근, 콩. 이렇게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작물만 바꾸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건가요? 토양 건강이랑 바로 연결된다고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게 각 작물이 다음 차례에 심을 작물을 위해서 땅에 선물을 남기는 것처럼 특정 영양분을 주거나 토양 구조를 좋게 만들어요. 아, 선물이요? 네, 예를 들면 콩 같은 작물은 공기 중의 질소를 땅에 딱 고정시켜서 다음 작물이 쓸 수 있게 하거든요. 오. 이건 화학 비료 같은 거에 의존하지 않고 땅 스스로가 비옥함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자연의 되게 영리한 순환 시스템을 활용하는 지속 가능한 방식인 거죠. 와. 자연 스스로 비옥함을 유지하는 순환 시스템이라니 진짜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몸의 건강으로 시선을 좀 돌려볼까요? 입안 건강, 그러니까 구강 건강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이빨 문제가 아니라군요. 그렇습니다. 입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음식, 공기뿐만 아니라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다 입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입, 특히 이제 튼튼한 치아랑 잇몸은 이런 외부 침입자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해로운 미생물이 혈류로 쉽게 못 들어가게 막아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입안 건강이 만약 나쁘면 그 영향이 입 밖으로, 그러니까 전신으로 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입안에 염증이 있거나 해로운 세균이 많으면 얘네들이 혈관을 타고 심장, 뇌, 폐, 우리 몸 어디로든 이동할 수가 있어요. 헉, 진짜요? 네, 그래서 심각한 전신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건강 상태가 때로는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등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죠. 빙산의 일각처럼요. 야, 이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입안 관리 잘해야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회적인 차원의 이야기인데 문화 다양성에 대한 자료였죠. 이게 좀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면서 생산성이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좀 양면적이다 이런 내용이 인상 깊었어요. 네, 맞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서로 다른 지식이나 경험이 만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지식 파급 효과로 생산성이 오를 수 있죠. 네, 혁신 같은 거요? 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혁신을 이끌어내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문화적 배경이 너무 다르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드는 어떤 보이지 않는 노력, 일종의 거래 비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커져서 오히려 협업이 좀 어렵고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소통 비용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생산성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 인식에도 차이가 있다고요? 네,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 덕분에 새로운 음식이나 예술, 서비스를 접하면서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고 느낄 수 있고요. 그렇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이런 다양성이 기존의 공동체 정체성을 좀 흐리게 한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이 혹시 내 지역으로 번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특정 민족 집단을 좀 차별하거나 사회적 갈등 위입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문화 다양성의 영향이라는 게 누가 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거죠. 네, 오늘 정말 AI의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땅의 지혜, 우리 몸의 연결성, 그리고 사회의 복잡성까지 정말 폭넓게 살펴봤네요. 이게 각기 다른 주제였지만 결국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기술, 자연, 건강, 사회 시스템, 이 모든 게 결국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서로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네. 이 연결고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 지혜가 필요하겠죠.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 속 다른 영역에서도 이 연결과 균형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 또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